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룰은 이제 SEP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Institutionalized Individual,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양로병원이나 그런 이제 시설물에 들어있는 그런 보험, 그런 분들은 심지어는 메디칼이 없다고, 물론 메디칼이 없을 수는 없죠. 메디칼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이거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러면 너싱홈에 있거나, 이런, 안 그러면 그 스킬드 너싱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항상 1년 내내 있어요. 피해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갑니다. 포스트 인롤먼트. 이게 이제 아웃바운드 그 베리피케이션 콜이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부르는 게 OBC 콜로 불러요. 보험회사에서는 다 OBC 콜로 부르는데 뭐 약자가 굉장히 많죠. 엄청. 예. OBC 그러면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손님을 가입시킬 때 이 말을 항상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폼을 써준 다음에 손님한테 보험회사에서 손님한테 보통 사흘 만에 전화가 가요. 이 OBG 콜을. 이 확인하는 전화죠. 보험회사에서. 당신이 이해를 다 하고 들었습니까? 실제로 당신 사인했습니까? 물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이 노인들 아들 딸들이 전화 오게 되면 무조건 노 하고 끊으라고 그러죠. 네. 말하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그냥 딴 말 해가지고 전화가 오게 되면 그거 억셉됐다가 갔다가 돈 차지가 생기니까 무조건 전화 갔다가 노 하고 끊으라는다. 그럼 큰일 나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 노인들 보고 전화가 오게 되면은 이해가 안 가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끊으라고 그래야 돼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끊어야지. 이 보험에서 3번을 출할래요. 3번을 전화합니다. 3번 동안 이 컨택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오케이예요. 근데 3번 안에 만약에 노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웃이에요. 이 노인들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란 거죠. 예,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이 사인했는지. 가짜란 예. 거지.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오겠죠. 영어로 오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못 하겠죠. 예.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끊어라.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박스의 제일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OBC 콜을 못해요. 우리는 절대 못하게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우리는 두 번째 박스를 보게 되면 우리는 손님한테 이 OBC 콜이 온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보통 사흘 만에 온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손님한테 전화번호를 받아갖고서 이 폼에다가 기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냥 가끔 가다가 손님들이 전화번호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별 수 없죠. 없으니까 없는 걸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예. 하지만 그 전화번호가 있는 한에는 그걸 받아서 거기다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예외 하나는 뭐냐면은, 예외는 있어요. OBC 콜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냐면, 한 회사 안에서 움직일 경우에, 만약에 이슈에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있다가 사람이 플러스 있었거든요. 메디메디라서. 네. 그 사람이 LA 카운티에 와서 만약에 플리다만 들어간다. 이건 똑같은 플랜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OBC 콜이 없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회사를 바꿀 경우라든가 할 때는 항상 옵니다. 카운티 이사하는 건 상관없고. 카운티를 바꿀 경우는 보통 보험회사를 바꾸니까 있죠. 예, 그 다음 페이지 Post Enrollment Materials for the Beneficiary. 이거는 며칠 그저께도 어제도 나왔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 손님한테 이 주어지는 메테리얼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규정상으로 이펙트 데이트 전에 시간이 있다면은 보험회사는 이 아래에 이 모든 것들을 우송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디플레이스 가게 되면은 에비던스 오브 플랜 멤버십,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죠. 아이디 카드는 이펙티브 데이트 써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걸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만약에 손님이 뭐 5월 29일 날, 5월 30일 날 폼을 넣었거든요. 그때는 2월 1일부터 이펙티브인데 그때는 시간이 없죠. 그때는 예외죠, 당연히.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한 열흘이면 와요. 대부분 메일은, 다 이메일 보내주잖아요. 아이디 카드를 이메일로 보내주고, 메일로 보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메일은 안 와요. 편지로 항상 와요. 이메일, 자동차 보험 들면 이메일로 날라오잖아요.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그런 건 다른 거죠. 근데 노인들은 이메일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메일은 거의 안 써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손님이 아이디 카드가 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설명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프리미엄 페이먼트. 그러니까 이 보험, 월보금을 이제 하는 거에 나왔는데, 이 플랜은,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 아래에 세 가지 옵션을 줘야 돼요. 프리미엄 페이 하는 거. 첫 번째는 디렉트 빌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책에서 그 떼가는 거. 그 다음에 뱅크나 크레딧 카드나 그런 데서 자동으로 떼게 하는 거. 세 가지 중에 옵션을 항상 줘야 됩니다. 근데 폼이 있어요. 그건 뭐 혹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post enrollment, when does coverage begin? 이 커버리지가 언제부터 이펙트가 하냐 그거예요. 아까 AP에 들어갔던 분들은 AP에 들어갔던 분들은 항상 1월 1일이 이펙티브입니다. January 1st. 그 다음에 SEP에 있는 분들, 안 그러면 ICEP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 다음 달 첫 번째 일이래요. 만약에 6월 1일 날 들어갔으면 7월 1일부터 이펙티브고, 그 다음 달 첫 번째 날. 다른 모든 거는 AP만 1월 1일입니다. 다른 모든 거는 그 다음 달 1일이에요. 그 다음에 Enrollee Protection, 이거는 이제 손님 보호하는 그 방법을 써놨는데, 세 번째 가게 되면은 이 손님들은 Primary Care Physician을 바꿀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Without Interference,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바꾸냐? 안 물어봅니다. 그냥 바꾸려면 바꾸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서 grievances, 그다음 appeals. grievances and appeals. 이게 두 개가 틀린 건데 굉장히 좀 비슷하게 볼 때가 많아요. 그리버스라는 뭐냐면 이게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내가 받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주로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닥터를 약속 만들려면 항상 닥터가 막 석 달 후에 만들어준다.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파일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가니까 닥터가 치료를 못 해준다. 항상 가니까 엉터리해지고
뭐 약도 잘 안 주고 뭐 안 그러면 가면 닥터 병원이 너무 지저분하고 안 그러면 딱 간호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이런 걸 다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번스예요. 그다음 어필은 뭐냐면은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항소하는 거예요. 그게 어필입니다. 두 개가 틀린데 이제 막 얼마나 비슷해 보이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그리번스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timeliness,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고요. 갈 때마다 뭐 3시간 가야 된다, 4시간 가야 된다 그런 경우가 꽤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리번스를 파일하게 되면 고쳐질 수 있죠. 그 다음에 appropriateness, 그러니까는 이게 치료가 진찰을 했는데 항상 틀리게 나가고도 이게 나한테 꼴딱 먹는다. 그때도 이거 불평 파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ccess,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전화만 했다, 약속만 만들려면 이건 3개월씩 기다리게 만든다. 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에 가게 되면은 두 번째 보면 컴플레인을 orally도 할 수 있고 writing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MS 웹사이트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orally, writing, CMS 웹사이트. 컴플레인은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컴플레인. 불평하는 거잖아요. 컴플레인 하는 거. 불평하는 거죠. 예. 불평을 파일하는 거죠. 그리번스가 그런 뜻. 이런 겁니다. appeals of the coverage decisions. appeals of coverage decisions. in-only protections. in-only protections, appeals of coverage decisions. 그 나중 페이지죠. 그게 하면 만약에 이게 손님이 첫 번째 박스에 보면 만약에 손님이 이 보험에서 한 디시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은 어필을 파일할 수 있어요. 그게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에 가게 되면은 어필은 만약에 첫 번째 빌렛 메디케어 헬스 플랜이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가 이거 페이해주는 게 너무 시원찮아서 내가 페이한 게 많다. 안 그러면 내가 페이 안 할 부분 같은데 보험회사 페이를 안 해갖고 나보고 페이를 안 한다. 그때는 어필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보면 이거 보험회사에서 수술하고 왔더니 이거는 뭐 수술비가 몇천 불 내야 한다. 나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제로인데 그때는 어필 파일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렛을 보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내가 분명히 생각할 때는 이 약을 줘야 될 텐데 안 준다는다. 그때 어필 파일 됐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disenrollment from MA or Part D plan. disenrollment. disenrollment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빌렛 voluntarily disenroll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involuntary disenroll 하는 거예요. 첫 번째 involuntary인 거 뭐냐면 내가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세 번째 빌렛을 보게 되면 만약에 내가 플랜을 보험회사를 바꾸고 싶을 때 나오는 그건 볼런터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럴 때는 disenrolled automatically예요. 그전 플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의 경우에 올해 이주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헬스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주에서에 캔슬한다는 통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utomatically disenroll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이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거는 마지막 기록은 어디 나냐면 CMS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CMS가 교통정리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보험회사 바꾸니까 이 보험회사 전화해서 바꿔야 되냐고 캔슬 해야 되냐고 그건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에디터도 몰라갖고서 그걸 바꿔야 되냐 묻는데 그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동입니다. 왜냐면은 그 CMS에서는 돈을 한 회사밖에 안 주잖아요. 그건 이 회사 줬다가 캔슬하면 이 회사 넘어가니까 이 회사 이제 자동 캔슬이죠. 어떤 회사는 캔슬된 다음에도 편지가 와요. 와서 뭐 우리 회사에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다들 그 기록이 안 돼갖고 그러는 거예요. 캔슬된 다음에도 웰컴 투 헬스넷 해갖고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볼런터리가 있거든요. 그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자동 탈퇴되는 게 있어요. 탈퇴되는 게 그건 뭐냐면 플랜이 이제 장사를 관둔다고 이제 통보할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가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결정해서 이제 멤버를 이제 탈퇴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쭉 넘어가면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게 왜 생기냐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첫째는 물론 보험회사가 장사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 손님이 잘못으로 손님이 만약에 뭐 보험회사 전화해서 과격한 말을 하고 뭐 행동을 할 경우는 보험회사는 마찬가지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간에 자기가 원하지 않게 나가는 게 그 인볼런터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voluntary disenrollment from MA or Part D plans continued 된 거예요. 아마 그 다음 페이지겠죠? 근데 그 exception 있는 거 있죠? exceptions 나와 있는 거 위에 exceptions 예. 아마 오른쪽 아래 거 거기 보게 되면은 세 번째 필렛에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 되면은 MSA 플랜에서 디스인롤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전화로 안 돼요. 항상 보험회사에 편지를 써야 돼요. MSA 플랜은. 왜냐면 MSA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이빙스 어카운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거 항상 라이딩으로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메디케어에 전화한다 그래도 이거는 디스인롤이 안 돼요. 다른 모든 플랜들은 메디케어에 전화하게 되면은 컴플레인을 파일하게 되면 거의 다가 되는데 요건 안 돼요. 그 다음에 voluntary disenrollment from cost plans. cost plan 조금 특이해 갖고서 cost plan은 좀 특이해 갖고서 이 cost plan은 만약에 내가 원하면은 1년 내내 언제든지 at any time during the year예요. 언제든지 끝날 수가 있어요. 멤버십 끝날 수 있으니까 예약하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항상 리턴이에요. 세 번째 그 빌려서 가게 되면은 리턴 리퀘스트 있죠? 항상 리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디케어에 전화해 갖고서는 이게 빠져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은 disenrollment from MA or Part D plan involuntary. 넘어가고 세 번째 페이지 가서 requirements for members who change residence. 우리가 이사를 하는 거는 우리가 물론 빠져나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사한 건 아니죠. 이사를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involuntary로 가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더라도 첫 번째 플랜에 가게 되면은, MA 플랜에 가게 되면은, 만약의 경우에 손님이 원하면은, up to 12 months, 12개월까지 extended visitor나 traveler로 신분으로 더하고서 안 바꿀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은. 근데 그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블루크로스 그 PDP 같은 아니 저 PPO 같은 경우에 이걸 많이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뉴욕에 가 살고 싶은데 뭐 안 바꾸고 싶다 그러면 봐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비지터 같은 경우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뉴욕에 가서 있는데 내가 돌아온다. 나는 거기에 이사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거기서 한 8개월만 살고 싶다. 그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보험회사 해갖고서 temporarily out of area 12개월 동안은 봐줍니다. 주소 안 바꾸거든. 그게 아니면은 그게 그 두 가지 이유가 아닌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벗어났을 경우에 6개월 이상만 벗어나게 되면은 보험회사들은 캔슬 시켜야 돼요. 6 months 최대한 봐주는 게 6 months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니면. 이 편지가 자주 와요. 손님들한테. 만약에 이사했다면 편지가 항상 매달만 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involuntary disenrollment from MA party plan at plan options. plan option으로 이거 disenroll 시키는 경우에요. at plan options. 제일 왼쪽에 아래 거죠. 첫 번째는 만약에 손님이 이게 보험비를 지불하는 게 안 내거나 안 그러면 항상 늦어요. 그때는 보험회사 옵션으로 이 손님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손님이 툭 하면은 이게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해 갖고서 욕질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 손님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롤먼트 폼에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해갖고서 이제 보험회사를 좀 속였어요. 그럴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옵션으로 이 캔슬할 수 있습니다. anytime. 예? anytime.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드럭에 대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뭐 속였다든가 하여튼 간에 이게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아이디 카드를 빌려주게 해갖고서 쓰게 한다든가 그런 같은 경우에도 자를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플랜만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님도 옵션이 있어요. Enrollees rights. 손님도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손님이 이 플랜에 대해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걸 만약에 안 냈거나 너무 늦을 경우에 그때는 이 보험회사에서는 손님한테 이 서면으로 통보를 줘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언제까지 안 내면 당신 멤버십을 캔슬하겠다. 항상 통보를 줘야 돼요. 됐다. 그러고 자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항상 손님한테 최대한 두 달의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러니까 두 달 시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 내게 되면은 2달러는 자른다. 근데 이건 최소한 2달인데 일반적으로 6개월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이 프리미엄 페이먼트 하는 데는 이 듀얼 엘리저블, 그러니까 이게 그 뭐예요, 그
그 메디케어하고 메디칼 둘 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험료를 안 낸다고 자를 수는 없어요. 그 예외예요. 안 그러면 LIS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안 낸다고 자를 수는 없어요. 통보만 주고 계속 끌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은 첫 번째 페이지 가게 되면은 이 플랜 스폰서는 이 손님의 그 멤버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손님을 자를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암 걸려갖고서 우리 회사한테 몇백만 원을 벌써 썼다. 그래서 갖고서 자를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오늘 교육의 끝입니다.